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5.3포인트 상승한 3,13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2천만 주 거래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408고요. 외국인이 3,700도 팔았습니다. 반면 기관이 7,3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6,200 매수, 투신사, 은행, 연기금이 약 200가량 매수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부터 외국인은 계속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매수세 보여주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크게 매수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고 다음 주 월초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또 매수한 만큼 또 팔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죠. 제일 불안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하는 게 지금 가장 불안합니다. 한국엔 지금 계속 매도 포지션 취하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 팔지 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종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이 한 1.8% 크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증권주가 1.3%, 종이먹자가 1.2% 상승, 섬유의복이 1%, 그 외 나머지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통신이 마이너스 0.8포인트, 철강이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철강이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포스코가 하락하면 전체 지수를 아마 내렸을 것 같고, 통신업은 SK텔레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좀 깎아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크게 지수 자체가 오늘 0.1% 상승이다 보니 업종 자체도 약 1% 이내에서 소폭 등락 보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봐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가 500원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우선주라든가 LG화학같이 넘버 7 현대차까지 해가지고요. 넘버 9인가요? 9개 중에서 카카오만 500원 상승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도 보합 내지 하락을 보였으니 얘네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주가지수 상승을 좀 막은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빨갛게 나와도 얘네들이 이렇게 파라면 충분히 1대100이 가능하죠. 어쨌건 얘네들이 상승을 좀 막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쪽을 좀 매수한 걸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셀트리온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KB금융이 오늘도 500원 상승 또 했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3,500원 1.2%인가요? 저 어디선가 SK바이오전스가 그 백신 오늘 유튜브 보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아요. 좀 백신 마크론가 매크론가. 네, 여기서 한국 여기서 지금 생산하는가 보죠. 그런 얘기를 얼른 봤어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야지 이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반영은 다 됐겠죠. HMM 오늘 상승세 보여줬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5,000원 바닥을 찍었나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웬일입니까? 950원. 일단 하락을 멈춰야죠. 하나솔루션 보여지고,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까? 1.6% 미래에셋증권이 눈에 띄고 있고요. 코웨이 상승세 보였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또 있습니까? 삼성증권, 오늘 증권주가 눈에 띄네요. 녹십자도 있고, 이 정도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가수연 없네요. 5억 2천만 지가 순수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가격대 보니 오늘도 역시 저가주가 많죠. 만원대가 많고 기관들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간간히 중가주들도 간간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큰 폭의 어떤 특징주가 보이나요? 카카오뱅크는 아직까지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군요. 오늘 400원.
거래량 200만 주 유지가 됐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눈에 띄고 있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거래량 이 정도 120만 주 많이 됐나요?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00원 상승했군요. 좋아 보입니다. 공지사항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뭐 국고증 회사채 뭐 소폭 상승했고요. 뭐 올랐다기라기보다는 원달러가 지금 1169원, 고개이탁금이 그 한 일주일 열흘 전에 70조 원 넘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 예탁금이 한 10조 원가량 지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63조 원가량 지금 예탁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빠졌죠? 신용잔고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미수금도 하락하고 있고 예탁금 줄어드는 거는 아마 개인이 주로 그저께까지 주로 개인이 열심히 주가 받치다 보니 한 10조 원가량 예탁금이 줄어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 시간 오늘 보니까 니케이 지수 일본이 약간 소폭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 하락했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오늘 중국 뭐 아시아 증시를 제가 먼저 한번 봤어요. 아시아 증시를 봤는데 그냥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서 그냥 횡보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좀 뭐 옆으로 횡보할 줄 알았으나 그래도 좀 밀렸죠. 0.5%. 다우지수도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 61선까지는 한번 왔다 갈 모습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쉬어갔다가 출렁출렁 하겠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나무랄 게 없는 게 오늘 아마 네, 뭔가 좀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오늘 의장이 한마디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다우지수 주가지수가 뭐 출렁거릴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방을 보도록 하시죠. 오늘 다우지수가 좀 플러스가 된다면 다음 주 장세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다우지수가 좀 출렁거리면 아마 다음 주도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져요. 오늘 아마 그 미국 내 그 의장, 중앙은행 의장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S&P도 뭐 비슷하고요. 나스닥도 소폭 밀리는 이런 모습 보여줬어요. 요 자체는 좋아 보이지 않죠. 양선, 원래에다가 음선 나온 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올지 61선까지 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오늘 나올 수 있는 발표가 조금 무거운 발표가 아니겠나. 이거 봐서는 좀 흔들리는 모양 같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하기는 조금 퀘스천 마크고 오늘 나올 수 있는 의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안 보더라도 오늘 다우지수 향방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발언이 증시의 호재성이 좀 있었고 아마 금리 관련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조금 하락할 것 같고 금리가 현 상태에서 머물러 주면 주가 지수는 좀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중앙은행은요, 우리 한국이라든가 미국 빼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국가에서 운영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중앙은행, 미국 내 중앙은행은 개인이 운영합니다. 개인.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유태계가 지금 중앙은행을 잡고요. 개인이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1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국가에서 출발했는데요. 중간에 아마 개인한테 뺏긴 것 같습니다. 몇몇 대통령들이 미국 중앙은행을 국가에서 소유하려고 시도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본의 아니게 꼭 그것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그 시도를 했던 중앙은행 국가에서 소유하겠다고 시도했던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본의 아니게 암살당했죠. 그것 때문에라고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었으나 어쨌거나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민주당 대통령 중에 두 분이
중앙은행을 국가로 환수하겠다 했던 두 분인데 두 분 다 암살당했던 공교로운 우연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뒤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국가에서 환수할게 란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까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봐야 되겠죠. 코스피 지수 오늘 0.17%. 일단 분봉 차트를 먼저 보죠. 오늘 움직임을. 아침에 좀 출렁거렸어요. 그러다가 플러스가 났죠. 그러다 다시 또 밀리더라고요. 마이너스 나길래 올라가길래 웬일이니 그랬는데 또 밀리길래 아이고 슬펐죠. 이때부터는 어제 종가가 여기니까요. 이 밑에는 슬펐죠. 다시 본색이 드러나나 그랬는데 막판에 조금 그래도 돌아서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뭐 이게 누가 샀는지 그냥 기관은 꾸준히 매수했어요. 외국인은 뭐 꾸준히 매도했고요. 근데 아마도 기관 매수가 조금 더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슬픈 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게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는데 갑자기 한 5시경에 어떤 분이 문자가 속보해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주유소에 셀프 서비스잖아요. 요즘에 주유소. 그 주유기 손잡이를 통해서도 코로나가 확산된다. 그래서 그 주유기 만질 때는 그 비닐 장갑을 끼든지 휴지로 해서 잡든지 잡고 손으로 맨손으로 하더라도 하고 나서 그 세정제를 손에 탁탁 하면 쳐야 되겠죠. 손 씻고. 근데 굳이 주유기뿐만이겠어요. 우리가 다니는 모든 현관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만지잖아요. 현관문 본의 아니게. 물론 기회가 있으면 팔꿈치로도 밀고 손 등으로도 밀고 그래요. 어깨로도 밀고. 근데 본의 아니게 손으로 잡을 때가 있잖아요. 미는 건 상관없는데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땡기는 게 주로 있는데 어디냐면은 그 현금 캐시팩? 현금 뽑으러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는 미는데 나올 때 아마 당기세요. 당기세요. 왜 당기세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건 본의 아니게 꼭 손잡이를 대게 되더라고요. 현금 돈 뽑을 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세정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백신 주사 다 맞았고요. 25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성인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네 커피숍 갔는데요. 낮에 비가 올랑말랑 했는데 그 다음 나가봤어요. 집에 있으면 또 미칠 것 같아서 집에 커피보다도 동네 또 카페 커피 한 잔 또 생각나잖아요. 역시나 뭘 믿고 하는지 다들 마스크는 안 쓰고 있고 불안해서 그냥 1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왜 밖에서는 쓰고 다니다가 커피숍 들어오면 마음 놓고 벗나요? 더 위험한데. 그리고 또 일어날 때는 또 마스크 또 써요. 나갈 때는 또. 참 희한해요. 오히려 커피숍 안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느낌에는. 종합주가지수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종합주가지수 올라갔다가 소폭 밀렸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출렁거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수요일날이 또 9월 1일날이죠. 9월 1일날 2일날 월초장세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마 요거 21선을 한번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정도 되면 한 3175포인트 근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이 3184포인트고요. 3100 하루에 5포인트씩 빠지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3184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이면은 75까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9월 1일 날쯤 되면 3175에서 주가하고 21선이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올라 혹시 횡보내지 출렁? 월요일 날 반등하면서 375 돌파 시도하면서 어쨌건 이 3000포인트 깨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출렁출렁 하면서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추석 때까지 시간만 좀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또 풀린다고 그러죠? 25만원 돈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저는 강남 살지도 않고요. 저희 집 비싸지도 않아요. 네, 저는 불우이웃 쪽에 속하는데 받아야겠죠. 네. 뭐 언론 보니까 뭐 건강보험료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많이 내면 안 주나요? 나 그게 슬퍼요. 네, 그거 많이 내는 사람 또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월초 장사가 있기 때문에 뭐 3150 전후에서 출렁출렁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제가 뭐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던 게 이날인 거 아닌가요? 월화수목금 그쵸? 이때도 주말 잘 세시고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요. 이거보단 낫잖아요. 편안하게 이번 주말 다음 주에는 월초 장사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머물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이번 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추석되지 않겠어요? 돈도 풀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 네, 25만원 받으면 고기 사드세요 그랬는데 네, 저는 받자마자요 25만원은 2, 3일 만에 저 써버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했죠? 이제 종목 봐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005380 그 현대차를 딱 뚫리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현대차 종목 코드를 암기했다는 게 제가 슬픕니다. 이제는 현대차 종목 코드를 제가 암기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005380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래요. 뭐 얘도 오늘은 좀 출렁거렸으나 얘도 월초 장세 때는 좀 좋아지겠죠? 그래도 월초인데 현대차가 그래도 빅5는 아니지만 그 빅10에 속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상에 현대차를 편입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21만원 돌파 시도해서 다음 주에는 요 21선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밑으로 긴 꼬리 달린 거 보니까 아마 기관들이 좀 매수한 것 같아요. 선매수, 월초 장세, 금융투신, 금융투자 아마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느낌상으로는 조금 펀드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으니까 미리 선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그 유튜브에 다음 주부터 개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강의안을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려냐고 뭐 공개된 거니까 보셔도 돼요. 뭐 공부하셔도 되는데 아마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아마 집으로 아마 그 등록금 청강 영수증을 아마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뭐 큰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워낙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니까 큰 걱정은 없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어가는 모습이죠. 하락은 아니죠. 쉬어가는 모습. 7월 달서부터 좀 하락이 좀 두 달째 이어지니까 슬픈 거죠. 근데 뭐 5월부터 또 7월까지는 뭐 두 달 가까이 또 상승했었고요. 또 두 달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뭐 9월부터는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종목 있나요? NC소프트가 오늘은 또 반등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반등이 아니라 또 하락했군요. 이거는 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뭔가 얘가 악재가 터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는데 제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뭐 제가 딱히 네, 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NC소프트를 안 갖고 있기를 바라뿐입니다. SK 하이닉스예요. 오늘 크게 밑으로 한번 출렁거렸다고도 좀 걷어들였군요. 그쵸? 어제와 같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누군가가 또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거래량 크지 않아요. 소폭의 매물 나왔다가 소폭의 매수 한 것이 아닌가 싶어지고요. 얘도 아마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머물겠죠? 월초 장세 미우나 고우나 SK 하이닉스는 아마 편입 종목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어쨌건 여도 21선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져요. 시간 좀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올 때 너무 안 좋게 내려왔어요. 요 갭이 발생한 거지, 갭. 요 갭 발생한 게 좋은 건 아니죠. 요만큼 갭이 발생했잖아요. 하락할 때 갭 발생하는 건 참 안 좋거든요. 이걸 빨리 메꿔줘야 돼요. 여기서 발생한 갭은 이게 메꿔줬잖아요. 이것도 가서 빨리 메꿔줘야 그 갭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육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빨리 놔야 돼야 올라가죠. 이 내려갈 때 갭 발생하는 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갭 발생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올라가서 메꿔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집니다. 급락할 때 발생하는 게 메이저 그 갭이죠. 직점 저점 요거를 급락하는 때 발생하는 거. 진짜 안 좋을 때 발생하는 게 하락 돌파 갭이에요. SK 하이닉스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소폭 상승했군요. 0.5%.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얘는 요거 21만원 넘어서 가지고 요 네크라인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서 되돌림 주고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업종 종목 좋고 다 좋은데 뭐 다시 추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21선 근접할 때는 일단은 혹시 21선 근접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팔 수 있을 물량 정도는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 있죠. 왔다 갔다 했으면 제일 좋겠으나 회사 뭐 업종이라든가 회사 자체만으로는 나쁘진 않는데 네크라인 돌파해서 내려갔다는 거 이러다가 또 툭 무너질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과거 차트상이라면 추세를 깨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뭐 2021년도이기 때문에 예외는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무조건 팔아라 했겠죠.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혹시 모르니까 여기 21,000원이라든가 21선 근접시에는 물량을 소폭이나마 좀 줄여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네, 21선 저항받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기준점을 해가지고 플러스 셋, 마이너스 셋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락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 달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모양 자체는 좋지는 않죠. 네. 근데 뭐 크게 빠지지 않고 이런 걸 빠지는 걸 기분 나게 빠진다고 그래요. 네.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이런 거는 팔지도 못해요. 시간 지나다 보면 가랑비 옷 젖는다고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는 거죠. 아예 급락을 해버리면 급반등이라도 하거든요. 이거는 팔 기회도 안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분 나쁜 하락인데요. 이러다가 20선 돌파하면서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추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식이 어떤 건지 네, 저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못 보던 그래프 모양들이어서 그래요. 희한합니다. LG전자예요. 뭐 하락하다가 막 멈췄나요? 얘는 5일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얘도 2달 7월달서부터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5일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저항받으면서 밀리고 있네요. 딱 요 가격대죠. 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NC소프트까지 급락만 하는 일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별 상태고요. 네, 모양은 안 좋아요. 근데 LG전자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다시 또 뭐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글로벌 기업이고 뭐 회사가 큰 문제 없다면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가니까요. 아마도 월초 장세 때 그래도 좀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KB금융 볼까요?
은행주가 제일 좋네요. 네, 지금 수익이 제일 좋은가 봐요. 누참을 하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기관들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 제가 뭐 그 상반기 순이익을 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순이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이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있으나 큰 걱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종목 자체는. 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고양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요. KB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소폭 상승했군요. 네. 뭐 상승의 의미는 없는데요. 뭐 시간만 끌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 가격대 위에서 시간만 끌면서 횡보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부터 지금 2달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코로나가 1000명 이상 2000명 번졌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팔았거든요. 네.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돼요. 코로나가. 행정가들, 정치가들이 뭐합니까? 지금 코로나 잡는 게 잘 급한 거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뭐 군인들한테 뭐 백신 지금 95% 했으니까 뭐 마스크 벗긴다. 거기에 또 찬반 뭐 의견이 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정부에서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군인들을 뭐 실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누가 그러는 것 같은데 군인들 그만큼 처우 잘해주고 있잖아요. 월급 100만 원씩 그만큼 물론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또 1년 반이니까요. 100만 원씩 월급 주고 제대할 때 1000만 원? 그 제대할 때 1000만 원을 따로 준다는 건지 100만 원씩 모으면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겠니? 라는 의미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1000만 원을 따로 준다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뭐 그 정도 확인 안 해봤어요. 100만 원씩 모으면 1000만 원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취업 준비해라 이런 뜻인지 월급 100만 원씩 올려주고 제대할 때 1000만 원 더 따로 주는 건지 뭐 퇴직금 비슷하게 확인 안 해봤으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마스크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보기에는 할 때는 그만큼 의료진 다 대동하고 부대 내에서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또 토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하반기쯤 되면 연말 지나게 되면 우리도 전 국민이 뭐 70%, 80% 접종률 다 되지 않겠어요? 2차까지 맞고? 그럼 내년에 우리 마스크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도 이제 대면 수업하고요. 거기에 미리 한번 대비하겠다는 건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얼마나 이렇게 뭐 막 반대하는 사람들 군인들 월급 올려준다 그럴 때 근무연수 줄여준다 그럴 때 아마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걸로 볼 거예요. 모르죠. 뭐 군대도 안 간 놈들이 또 그러면 재수없는 거죠. 뭐 생체 실험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의료진 다 대동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 케이스 없이 그냥 전 국민 갑자기 내년부터 마스크 벗읍시다. 물론 그래도 저는 쓸 거예요. 마스크 쓸 건데 전 마스크 쓰는 게 편해요. 마스크 쓰니까 저보다 한 10살 젊게 보더라고요. 네. 마스크 벗으면 제 나이를 보는데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요. 한 10살, 20살까지 젊게 봐요. 그래서 저는 모자 쓰고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닐 겁니다. 기아차 했죠? 삼성전 제 의견이에요. 네.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만큼 군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좀 희생해라. 그 대신 또 그만큼 뭐 다른 복지를 잘 해주겠죠. 음식이라든가 그만큼 또 잘 해주면서 하는 거겠죠. 뭐 항상 그 의료진 대동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뭐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 군대 안 간 애들이 반대할지도 모르죠. 언제부터 지들이 군인 챙겼다고. 삼성전자 이러려니 봐야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삼성전자를 감히 누가 이거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월 초장세 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수량이 문제지 무조건 매수는 하겠죠. 요 모양 자체는 참 안 좋네요. 여기 4개는 참 안 좋은 모양새인데 돌아서겠죠. 오일생 다시 돌아서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나 봐요. 그 외국인 팔고 기관 팔면서 개인이 그 은행에 저축하듯이 삼성전자 다 지금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뭐든지 개인이 만지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HMM 개인은 조금만 오르면 또 매도 물량 나오거든요.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면 그것도 삼성전자 물량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거든요. 게다가 지금 겁먹었잖아요. 겁먹어서 자기 본전 근처 오게 되면 쭉 나와요. HMM입니다. HMM. 대단한 종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다시 또 살아나가는데 거량은 줄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원래가 나온 거 보니 다음 주에는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거량이 주는 거 보니까 지금 주가와 거량이 지금 따로따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좋아 보이죠? 아까 어떤 NC소프트인가 뭔가 NC소프트 아니고 NC소프트 했나요? 하나솔루션 같이 살아나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네, 네크라인까지 왔어요. 20에서 돌파해 주고요.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나 버리니까 참 좋으네요. 그래서 이걸 돌파해 주고 올라가면 좋은데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밀려버리면 진짜 얘는 NC소프트까지 약도 없이 밀릴 수 있어요. 이거 되돌림 한 번 줬지 출렁 그랬다 하면 또 줬지 만약에 밀려버리면 진짜 이거는 뭐 확인 사살 끝난 건데 끝난 거. 근데 요 두 개의 모양이 바닥을 확인한 듯한 모양새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다음 주 그 4만원대 위에서 좀 올라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우아래 움직임에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요. 그 지금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렇게 어떤 샘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선행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출렁하는 종목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나그룹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방위산업체 쪽에서 지금 하나그룹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K2라든가 뭐 K9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뭐 하나그룹이 방위산업체 속에서 한국화약 등등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물자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 지금 계속 수출하고 있죠. 호주에도 수출하고 있죠. 뭐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있죠.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기 동구 유럽 쪽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탱크라든가 뭐 그 뭐라 그러죠? 비행기, 훈련기, 네 훈련기 쪽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 아모레 퍼시픽. T50이 그 초보용은 아니고요. 중견용이에요, 중견용. 초보용은 프로펠러 가지고 해요. 주로 이제 사관학교 애들이 뭐 항공대생들이나 사관학교생들이 그 3, 4학년 때 주로 프로펠러 가지고 주로 연습을 합니다. 프로펠러 가지고. 그걸 통과가 되면 이제 소위 달고 광주 비행장 가가지고 이제 제트 비행기를 처음 타보죠. 제트 비행기. 그게 이제 T50 정도예요. 제트 비행기 타는 그러니까 중간급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때는 아주 조정을 잘했는데 제트 엔진을 또 타게 되면 또 운전을 못하는 조정을 못하는 또 그런 친구들이 간혹 나타난대요.
어떤 그 스피드에다 이렇게 위압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두려움 느끼는 친구들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헬기 조종사를 가라고 그러죠. 헬기 조종사. 그래서 헬기 조종사는 파이로트라기보다 이제 그 농담해서 피로트. 근데 똑같이 빨간 마우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물론 몰라요. 아모레 퍼시픽 그 빨간 마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송기 조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ZN 그 제트 비행기 전투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하고 저기 민간 항공사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송기를 운전하기 때문에, 조종하기 때문에. 아무래 퍼시픽도 바닥을 확인했고 21선을 지금 살짝 건드는 거죠. 돌아설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면 아무래 퍼시픽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으나 요새 그 아무래 퍼시픽 K뷰티가 잘 안 팔리겠죠. 그럼 아마 우리 여학생들도 화장품 가격 많이 세이브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30분 화장할 거 10분만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네. 저도 수염을 요즘에는 한 닷새에 한 번씩 깎아요. 마스크 쓰기 때문에 그래요. 편해요, 저도. 현대건설입니다. 요즘 뭐 오란 데도 없고요. 갈 데도 없어요. 네. 동네 커피숍밖에 잘 갈 데가 없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잘 버텨주면 좋죠. 21선만 더 좀 넘어섰으면 좋겠는데요. 21선 못 가고 이렇게 밀리면 또 재수없죠. 예. 다음 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넘어서는 건지 되돌림 주고 밀릴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표 보니까요. 이 정도면 관망이죠. 확실한 뭐 대답은 없는데요. 요거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음 주 밀려버리면 이게 추가 하락 이렇게 물결 치듯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설주는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죠. 네, 그냥 찻잔 속에 태풍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안 좋았는데 아마 포스코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현대제철 그래도 0.1% 상승 보였습니다. 한 500원 떴나요?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뭐 요 장대 음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만회를 한 것이죠? 안 빠지고 버티면 좋은 거죠. 예, 이 정도 5만원만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5만원만 넘었으면 이 네크란 돌파하는 거니까요. 21선 넘었으면 5만원인데요. 그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게 지켜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이걸 넘어서야 좀 안심할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이제 8월달 지나갔고요. 9월달 추석 때까지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봄에 제가 그 여름 장사 불안하다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석 지나면 좋아질, 찬바람 보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예요. 그 추석 때까지만 불안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행보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원래 여름 장사가 이래요. LG화학이에요. 뭐 오늘 또 뭐 바닥 한번 더 찍었군요. 자꾸 내려가다가 돌아서긴 했지만 저점을 사서 찍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걷어들이긴 했으나 자꾸 새로운 저점을 낸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장대 음선을 요거를 넘어서려면 월초 장세 때 뭐 장대 양선 나오기 전에는 택도 없고요. 최소한 아마 추석 때까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요 가격대, 요 장대 음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61선이 지금 83만 7천 원이군요. 요 가격대가 한 달 동안은 아마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장대 음선 나오기 전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 SDI
얘는 뭐 고점 찍고 왔잖아요.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네, 여기 61선 한번 닦고 와야겠죠. 네, 닦고 와야죠. 얘는 뭐 충분히 지 역할 다 했습니다. 068, 270. 오, 오, 오. 셀트리온 좋습니다. 오, 셀트리온. 이렇게 또 살아나는군요. 이거는 좋죠. 요 직전 저점, 요 저항선들을 상향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뭐 예쁘진 않지만 내려왔다가 횡보 쭉 했다가 올라가는 모습 좋죠? 그 셀트리온은 좋아 보이네요. 오늘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 MACD 소나가 보니까 8월 10일부터 이때부터 네, 핑크빛선 위에서 머물고 있군요. 좋습니다. 네, 셀트리온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BT 관련주죠? 네, 아마도 잘은 모르겠으나 코로나 예방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얘는 또 제일 먼저 빠지더니 또 제일 먼저 돌아서네요. 21선까지 돌파했죠? 야금야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주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아니, 건설주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보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진 만큼 좀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얘도 2달 가까이 빠졌잖아요. 돌아서야죠. 요렇게 다른 종목들도 요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까 봤던 뭐 NC소프트까지 그냥 폭락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머물게 주면 이게 아마 2011년도, 2021년도 아마 주식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임 느꼈어요. 선진국형 조정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거예요. 예전과 같은 가솔린, 뭐 디젤 엔진이 쭉 지속된다면 기존의 그 도요다의 아성을 깨긴 힘들지만 지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하고 수소차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회죠. 이게 기회입니다. 게다가 어제 또 K벤처까지 또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몇 조 원 지원해주기로 또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뭐 전기차 관련 뭐 반도체라든가 수소차 관련이라든가 뭐 갖가지 모든 기술들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벤처기업은 육성시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네. 새싹들 계속 키워 나가야 돼요. 그 제발 이제 그 기술들을 대기업에서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현대 같은 삼성이 제일 먼저 뺏어가죠. 또 지들은 노력 안 하면서 지원 안 하면서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기술 금방 뺏어가죠. 사람 빼가고 기술 빼가고 그러죠. 삼성물산 더 이상 하락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락만 안 하고 버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투매가 나왔잖아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비를 지금 넘기시고 지금 지나간 거예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막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 아니고 삼성그룹 내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에버랜드. SK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큰일은 없겠죠. 삼성전기, 삼성전자보다 좀 낫죠. 그래도 21선까지 먼저 와서 닿군요. 뭐 직접 저점은 안 깨겠죠.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오, 뭐 소폭 밀리긴 했으나 네,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그래도 21선 위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NC소프트는 이러다가 푹 폭락했는데 그러지 않겠죠? 예, 대한항공은 탄탄해요. 지금 누차에 말하지만 코로나 풀리면 승객까지 실어 날리면 더 좋아질 거고요. 지금 항공 물류에서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대한항공이 독보적인 존재예요.
나빠질래 나빠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절대로 전 땅콩을 두드러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 자체가 항공물류, 네,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 해상물류 아니면 항공물류밖에 없잖아요. 해상물류가 뭐 90% 이상이고 항공물류는 뭐 10%도 안 되지만 어쨌건 또 항공물류가 필요한 품목들이 꼭 있어요. 네, 배로 갈 수 없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공물류로 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10,000원짜리 와인, 칠레산 와인이라든가 프랑스산 와인 있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다 비행기 타고 와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뭐 좋으네요.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게 참 못합니다. 오늘 통신주 많이 빠졌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컸다는 얘기는 SK텔레콤이 빠졌겠죠. 뭐 크게 빠지는 않았네요. 딱 평균적인데요. 통신이 0.8%인데 SK텔레콤이 딱 0.8이군요.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근데 제가 보기엔 모양 자체가 지금 원형천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21선 근접시 일부 왜 다른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들은 못 팔게 하면서 왜 이건 팔라고 해요? 고점 대비 딱 10%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쵸? 팔아도 내가 보기엔 뭐 크게 손실날 게 없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1선 근접시에 이 근접시에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나중에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다 팔지 마시고요. 분할 매도라고 그랬잖아요. 최소 100주 있으면 10주, 20주씩 분할 매도 21선 근접시 권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올라가면 나머지 남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지금 빠져서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때 뭉쳤다가 이때 폭락 나오부터 모양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21선 근접시 고점 대비 뭐 10%니까 크게 제가 보기엔 뭐 손해보는 없지 않나 싶어져요. 현찰도 좀 현금도 좀 있을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고점 대비 좀 20, 30% 빠진 종목들한테는 제가 팔라말 안 하잖아요. 종목 봐가면서 얘기하죠, 제가. 그러니까 팔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반등시 분할 매도를 하는 종목들은 선택받은 종목들이에요. 좋은 종목이에요. 얘도 요 장대 음선에서 계속 지금 포개고 있는 것 같아요. 얘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얘는 이러다가 긴 장대 양선 나오면서 올랐든지 긴 장대 음선 한번 또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도 뭐 고점 대비 제가 보기에 얘는 뭐 10%도 안 빠진 종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도 좀 반등 시 한 33,000원 전후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보는 게 10%라씩이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길게 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네, 길게 봐서 나쁠 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점 대비 빠진 게 없으니까. 네. 왜 팔라고 그래요? 그럼 안 팔고 버텨도 돼요. 길게 보면. 근데 장대 음선에서 지금 이게 매미가 벌써 5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조만간에. 장대 양선 나면서 올라가든지 장대 음선 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하든지. LG 플러스 요것도 요 정도죠. 14,500원. 요 21선 근접시. 네, 이렇게. 얘도 뭐 한 15%? 10% 빠졌습니까? 한 10% 정도죠? 네, 10% 정도 좀 빠진 종목이죠. 그래서 통신주가 지금 괜찮아요. 고점 대비 10% 정도 안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21선 근접시 뭐 조금씩 팔아보는 게 모양 전체가 주봉 차트는 괜찮겠으나 일봉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모양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요거를 글쎄요 추세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요 수세가 한번 그려본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도 이제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또 바꿔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조만간에 이걸 저항선을 치고 올라가든지 지수는 깨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계속 머물러 계속 흔들려서 가든지 그럼 요 저항선 부근에 왔을 때는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낫지 않겠나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전후해가지고 더 주고 사든 좀 더 밑에 사든 그때는 이제 물량을 좀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거 KT, 뭐 LG 플러스 질문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또 현대 미포조선도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요? 현대 중공업 지주를 할까요?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대 미포조선인가요? 뭐 비슷한 양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죠. 얘도 뭐 고점 대비 9만원 잡고 한 15%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뭔 종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말이니까 저는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들은 또 이거 보고 또 다른 방 가서 봐야 되고 바쁩니까? 저는 편하니까 저는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어 가지고요. 어저께 참 뭐 질문 물어본 종목이 좀 몇 개 있었어요. 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종목이었나요?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해서 시간이 조금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댓글 보니 타임라인이라는 종목도 있나요? 타임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이라는 종목이 타임라인은 영화 제목인데요. 타임라인 해주시면 종목 타임라인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종목 타임라인 해주시면 어떨까요? 홀라님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어요. 인터파크 카카오 게임즈 인터파크 다음부터는요 코드명을 좀 적어주세요. 인터파크가 035080 035080 일봉 차트죠. 이 종목을 어찌하오리까? 분석이요. 쓸만한 종목인가요? 오호. 얘는 작년에 뭐 했대요? 얘는 그래도 900원짜리가 또 3,000원까지 올랐었나요? 작년에 남들 갈 때? 그래도 명수익 900원짜리도 3,000원까지 그래도 3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군요. 이 종목도. 그런데 2021년도 돼가지고 인터파크가 힘을 좀 내고 있군요. 그냥 뭐 21선 머물고 있으면 좋은 거고 깨고 내려가면 불안한데 이 종목을 제가 뭐 사람 말은 못하겠는데 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냥 지금은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추석 때까지 현찰도 좀 보존하십시오. 추석 때까지. 현찰 최소한 20-30%는 있어야 종목이 따라가죠. 293, 490.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 말은 못하겠어요. 290, 430? 아닌가 보네. 293490 293490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아마 어제 질문했던 거 보니까 요것 때문에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어제는 아마 다른 방 어디선가 누군가가 또 차트 보고 이런 것들이요. 그 검색기는 돌리면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검색기는 돌리게 되면 MACD 골든크로스 걸리고 뭐 이런 종목 찾으면 뭐 주가지수 골든크로스 걸리고 뭐 지수가 20일선 돌파하는 거 이렇게 한번 검색 기능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런 걸 매수 종목이라고 추천했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전화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세요.
추석 때까지는 그냥 매수 모든 종목을 좀 참고 버티기를, 사고 싶어도 그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도 투자예요. 그것도 연습입니다. 막 돈 벌 것 같잖아요. 돈 벌지 마세요. 이럴 때는 쉬세요. 돈 벌게 앞으로 주식 현찰 내 시드머니가 남아 있으면 돈 벌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요. 아, 이런 종목이 있구나. 오늘 한번 가보세요. 그 방에 이 종목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구나라는 거. 왜냐하면 검색 기능인지 왜 아냐면, 저도 옛날에 다 검색 기능, 제가 검색 기능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초 분석 가지고 그 검색 기능을 처음 제가 개발했었어요. 뻥이냐 할 수 있겠죠? 1995년도에 그 기술적 지표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보면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에 기술적 지표 가지고 매수매도 최초로 화살표 표시도 했었고요. 종목 그 선정하는 방법까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네, 최저가 기법도 다 옵티마이징. 그게 1995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27년도에 이미 제가 그때 최첨단 기술적 지표 책을 낼 때 부록에 다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효시예요, 효시. 농담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있어요. 그 책은 어디 가서 찾느냐? 동네 아마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가면 아마 한쪽 구석에 먼지 톡톡 쌓여서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걸리거든요. 검색 기능 하게 되면. 오늘 빠질 줄 몰랐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당분간 매도 참으시고. 다른 종목은 또 없었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요건 제가 생략할게요. 워낙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싶다면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굳이 해달라고 그러면 월요일 할게요.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7분이죠? 이상 줄일게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2학기 내일 다음 주부터 개강인데 학생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구독이 한 5명 증가했는데, 그 학생들 들어오고 하니까 이상한 화면이 뜨다 보니까 또 한두 분이 또 나가시더라고요. 복잡해서 그런지. 어쨌건 본의 아니게 다른 종목 분석 외에 또 이상한 것들이 뜬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들어와서 볼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줄이고요. 건강하시고요. 주말 큰 걱정 없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